안녕하십니까, 김성일입니다. 오늘은 청년희망저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또뚜라는 분께서 리치고 앱에 질문해 주셨는데요. 현재 리치고에서 제공하는 성장형으로 매월 납입해서 적립식 투자 중입니다. 그런데 청년희망저축이라는 상품이 곽강을 받고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과 만기 시 정부의 추가 적립까지 지원이 되는데요. 월 50만 원씩 납입한다고 했을 때 어떤 해당 상품과 리치고 상품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할지 질문드립니다. 네, 이렇게 질문해 주셔가지고 청년희망 적금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중저소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비과세 혜택과 저축 장려금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가입 금액은 최소 1,000만 원 이상, 1,000원 이상이고 납입한도 매월 50만 원 이하입니다. 연간 600만 원까지, 2년이니까 총 1,2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요. 가입할 수 있는 조건에 다 충족이 되셔야 되는데 전 금융기관에 1인 1계좌만 가능하고 일단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나이가 만 19세에서 34세까지만 됩니다. 단 이제 병역 이행 기간이 있을 때는 그거를 포함해 준다는 거죠. 예, 군대에서 최대 6년까지 군대에 있었다고 하면 만 4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래 소득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즉 직전 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이 불충족할 때는 이제 세금이 기존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은행에 문의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제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많다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은행에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 일단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냐 하면 이제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그러니까 12월 31일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3월 4일까지는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원래는 이제 인원수를 제한하려고 했었는데 모든 청년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던 것 같아요. 계약 기간은 2년이고 이자 지급은 만기 일시 지급이에요. 가입 방법은 2월 21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출시되고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대부분 다 은행들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아마 21일부터 25일까지는 이제 뭐 출생연도 단위로 이렇게 가입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뭐 그거 상관없이 신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혜택이 중요한데요. 혜택이 첫 번째 저축 장려금을 줘요. 저축 장려금은 저축 납입금에 대해서 1년 차는 2%, 2년 차는 4% 줍니다. 밑에서 계산해 드릴게요. 그래서 최대 36만 원을 정부가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죠. 그리고 뭐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아마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뭐 제한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고, 네. 두 번째 혜택이 비과세입니다. 이자 소득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세금 안 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사항은 여기 보시면 여기 콜센터나 각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된다고 하고, 콜센터에 전화하면 전화를 잘 안 받으니까 보통 앱으로 그냥 가입하시는 게 더 편하시죠. 뭐 기사에 보니까 이자의 비과세 혜택, 저축 장려금까지 더하면 총 1,29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뭐 이런 혜택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 혜택이 있는 건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여기 IBK 홈페이지에 가봤어요. 제가 IBK 출신이라 그런지 IBK 홈페이지가 낯설지가 않아서 일단 기업은행 홈페이지 가서 봤고요. 여기 상품이 이렇게 있어요. 5.9%, 5.9%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세부 내용을 보면 우대금리가 0.9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본적인 약정금리, 네, 여기 나오죠. 기본적인 약정금리는 5%고요. 5%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대금리 3개를 다 받아야 0.9%가 더 되는데 종이통장 미발행 이건 하면 되죠. 뭐 앱으로 다 하니까 종이통장 안 받으면 되고, 급여이체 실적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으면 또 추가적인
우대 혜택이 있는데, 급여 이체야 뭐 주거래 은행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래 은행 찾으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신용카드 300만 원 이상 사용.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런 우대 혜택이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 실제 금리 수준은 뭐 5에서 5.3%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적금 금리가 요새 얼마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요 기업은행 홈페이지 보니까 IBK 디데이 적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금리가 3.2%나 준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월 20만 원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교 대상에서 아웃. 그리고 다른 적금 보니까 뭐 평생 한가족 통장이라는 게 금리가 2.35%, 여기가 좀 더 그나마 높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200만 원 이내니까 50만 원을 여기도 넣을 수 있는 거죠. 우대금리가 뭐 최초 거래 0.1%포인트, 재해치, 장기 거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한 0.32 정도? 요 우대를 못 받았을 때 요거랑 비교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 정기예금은 2.34%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우대금리를 받아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36개월짜리가 2.34고, 여기 내부에 들어가 보면 24개월짜리는 2.06이에요. 그죠? 3년을 맡겼을 때 2.34고, 2년 맡기면 2.06. 그래서 우리는 지금 2년짜리랑 비교하고 있으니까 2년짜리 금리를 가지고, 네,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예금하고 적금금리 차이. 적금은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죠? 2.3% 준다는데 예금은 2.06%밖에 안 준대요. 그러면 적금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은 거냐? 제가 사회 초년생 때 이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적금을 어떻게 더 많이 주지? 적금은 돈을 천천히 넣는데 정말 무지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엑셀력을 딱 계산해 드렸는데, 뭐 네이버 같은 데 치시면 나와요. 적금금리 계산하는 방법. 단위로 계산하면 되는데, 첫 해에 납입한, 첫 개월에 납입한 50만 원은 24개월 동안 은행에서 이 돈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24개월치 이자를 줍니다. 그 두 번째 납입한 50만 원은 23개월치 이자를 주죠. 여기 이자를 계산해 놨어요. 2.32%. 그래서 마지막에 납입한 50만 원은 한 달치 이자를 줍니다. 0.01. 그쵸? 0.01만 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예금은 처음에 1200만 원을 넣는 거잖아요. 처음에 1200만 원 넣는 게 24개월치 이자가 2.06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받는 돈이 얼마냐?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써 있죠? 일반 적금하고 일반 예금을 봤을 때, 뭐, 최종 원금은 1200, 1200인데, 이건 천천히 넣은 거고, 이건 처음부터 넣은 거고, 세금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자가, 계산해보면, 세금 빼고 이자가 24만원, 이건 41만원이 나와요. 당연히 예금이 이자가 더 나오겠죠? 예, 처음부터 돈을 많이 넣었으니까. 그래서 단순 수익률, 그러니까 수익 금액에서 이제 원금을 나눠보면, 이거는 3.4%, 이거 2.04%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금이 예금보다 금리가 높게 보이지만, 그거 이제 그 계속 들어가는 그거 차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금이 예금보다 금리가 한 뭐 절반 가까이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반 적금에 가입하는 거랑 청년희망 적금에 가입하는 거의 차이를 볼게요. 일반 적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2.32%, 청년희망 적금은 5% 준다고 되어 있어요. 일단 금리를 되게 많이 줘요. 2배가 넘잖아요. 그래서 엄청 많이 주는구나. 예, 정부에서 은행들을 잘 구슬러서 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 똑같이 엑셀로 계산했어요. 자, 여기 특징이 뭐냐면 1년 차에 저축 장려금을 1년 차에 납입 금액의 2%, 즉 12만 원, 2년 차에 납입 금액의 4%, 24만 원 줍니다. 그래서 금액을 계산해 보면, 자, 일반 적금 아까 2.32%짜리 계산하면 24만 원의 수익이 남는 거고요. 청년희망 적금은 이자가 원래 62만 원이에요. 5%니까. 근데 세금을 안 내죠. 세금을 안 내죠. 거기다가 저축 장려금 36만 원 받았죠. 그래서 총 수익금이 98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같은 50만 원짜리 적금인데 일반 적금보다 청년희망 적금을 했을 때 훨씬 수익이 많이 남죠. 24만 원이냐 98만 원이냐 이런 문제고, 뭐 수익률로 따지면 이거 한 2%, 이거 한 8%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적금보다는 당연히 청년희망 적금이 낫겠죠.
그 다음에, 자, 청년 희망 적금을 할 거냐, 매달 50만 원씩, 아니면, 뭐, 자산 배분 투자라든지 이런 투자를 할 거냐, 이거 이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똑같이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자, 일반 적금, 아까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거 청년 희망 적금, 네, 99만원 정도 수익이 나오죠. 네, 여기서부터. 자, 일반 적금, 청년 희망 적금 설명을 드렸고, 자, 자산 배분 투자, 자, 리치고 스타일 했을 때, 뭐 수익 안정형, 성장형, 공격형을 이제 뭐 대표해서 5%, 7%, 9%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 일반 주식 계좌에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적립식으로 했으니까 이제 첫 달에 한 거부터 쭉 수익률이 이제 누적이 된 거예요. 누적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새우 이거는 이제 세금을 15.4% 다 낸다고 가정했어요. 물론 여기에서 국내 주식형인 거는 세금을 안 내죠. 안 내지만 이제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냈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세후 이자가 53, 74, 95만 원 돼요. 그래서 자산 배분으로 9%의 수익률을 내도 최종 수익이 95만 원이에요. 여긴 99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주식 계좌에서 자산 배분할 거면 청년 희망 적금이 더 낫다. 99만 원 딱 보이시죠? 그렇다고 자산 배분으로 뭐 10%, 20%, 30%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반 주식 계좌라면 청년 희망 적금이 낫다. 자, 그게 아니고 이 1년에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연금에 넣을 돈도 되게 부족해요. 그럼 50만 원을 연금에 넣을 거냐, 청년이랑 적금에 넣을 거냐, 요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오른쪽에 시뮬레이션 한 거고요. 연금저축이랑 IRP에 나눠가지고, 연금저축은 400만 원까지, IRP는 300만 원까지 총 700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 달에 50이니까 1년에 600까지죠. 그래서 요 두 계좌에 나눠서 넣는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 수익률이 5%, 7%, 9%가 동일하니까 수익금은 동일합니다. 63, 88, 113. 그래서 그 대신 여기 세금이 없어요. 과세 이연이잖아요. 과세 이연. 연금 받을 때 뭐 3에서 5% 세금 내는 건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세후 이자 수익이 63, 88, 113인데 자 여기는 저축장려금이 있어서 바로 99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연금저축이랑 IRP에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자,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금액의 16.5%죠. 5,500만 원 이하니까. 그러면 납입금액이 1,200만 원. 1년에 600이죠. 600을 두 번 넣었으니까 그거에 16.5% 198만 원이 세액공제로 환급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198만 원을 더하면 요 노란색에 있는 걸 더하는 거죠. 261, 286, 311 수익률로 단순히 따지면 21, 23, 25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청년 희망 적금은 일반 적금보다 무조건 유리하다. 자, 그 대신에 투자를 해야 되냐 50만 원씩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따졌을 때 일반 계좌에서 할 거라면 그냥 하지 말고 청년 희망 적금에 넣어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돈이 여유가 없어서 청년희망 적금이냐 연금저축이냐 연금이냐를 따진다면 연금이 당연히 유리하다. 왜냐하면 세액공제가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가 없어도 자, 9% 정도 나오면 이게 더 유리하죠. 세액공제가 일단 있으니까 뭐 월등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연금에 넣을 거 안 넣고 청년희망 적금을 넣는 거는 좀 잘못된 선택인 것 같고요. 그 반대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아, 나는 수익이 많지 않아서 세금을 많이 안 내가지고 세액공제 못 받는다. 세액공제 못 받는다고 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좀 따져보셔야 돼요. 근데 보통은 이제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세액공제를 못 받는다면 이 돈을 뭐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돈이긴 하고요. 그래서 세액공제 받는지 못 받는지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겠다. 라고 하시면 뭐 성장형으로 하고 있으시면 이제 연금에 하시는 게 전 좋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다. 네, 그래도 나 안정적인 거 할래. 라고 하시면 청년희망 적금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왕이면 연금 하셔가지고 세액공제 받으시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수익금 99, 여기는 260, 280, 311. 네, 수익률이 5%여도 이 정도 나오니까요. 일단 세액공제에서 완전히 두 배잖아요. 세액공제만 받아도 여기 99인데 여기 198씩이니까. 그래서 네,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좋은 상품인 것 같아요. 이 목돈 모으기에 굉장히 좋은 상품인 것 같고 뭐 이미 연금을 다 하고 계시다고 하면 청년희망 적금으로 하시는 게 당연히 좋죠. 나 이미 연금에 다 넣었어.
그러시면 청년일명 적금으로 돈을 2년 동안 불리셔가지고 이거를 그 다음에 다시 연금에 넣거나 혹은 ISA 계좌에 넣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고요. 오늘 급하게 찍느라고 그냥 회의실에서 찍어서 목소리나 여러 가지 상태가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